자, 먼저 그 주택 보유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아니면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지금 대출 한도 LTV나 DTI 같은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근린상가 같은 경우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내용에 넣어봤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 자체가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가는 이제 상가임대차법을 받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1, 2층은 상가를 주고 뭐 3층 같은 경우에 뭐 임대차를 준다거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건물 같은 것들을 개조를 해서 임대차를 준다라고 하면 그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대출을 이 세 가지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그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이용을 못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 쪽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당 1년에 1억씩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대환 목적의 담보대출도 이 생활안정대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져 있는 대출이 금리가 좀 높거나 아니면은 거치 기간이 끝나서 원리금 상환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환 대출을 하면서 거치 기간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대환 대출 하시는 분들도 이 생활안정 대출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문의가 아주 많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데요.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한 주택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 내가 1주택자다. 1주택만 남았다라는 그 나머지 주택의 처분 조건 그 어떤 뭐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료 입증을 해야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되시거든요. 이 부분들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임대 주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그 모든 주택들이 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9.13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해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 관련 내용인데요. 아파트죠. 여기는 지금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아파트고 이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216 대책 아시죠? 2019년 12월 16일에 나온 대책.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지금 주택 가격이 15억을 초과해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대안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생활안정 대출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12월 16일 이전에 그 취득한 주택이 시세가 15억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5억을 초과해서 내가 대출이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내용을 좀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득한 시점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이냐 이후냐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의 이제 그 LTV 계산법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8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LTV 기준이 지금 9억 같은 경우엔 이제 9억까지는 40%, 그리고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20% 적용이 되죠.
그래서 9억에서 40%인 3억 6천, 그리고 9억에 20%인 1억 8천만 원. 그래서 총 대출 한도가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그러니까 투과 지역이라고 하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과 지역에 지금 대출 LTV를 뽑아드린 겁니다. 보통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일반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가 없다, 대부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 적용 대상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이 없거나 또는 뭐 직장을 이직 준비 중이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 신고가 적어서 소득 증빙이 적게 나오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증빙이 적어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그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해서 2,400만 원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 요럴 때 이제 그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또는 이제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로 이제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신 분들은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소득 환산을 해서 이제 대출 DTI를 맞춰보는 거죠. 이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제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이제 소득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국세청에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띄었을 때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신고소득,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무직자다, 뭐 소득 신고가 적다라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지 마시고요. 내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것만 따져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를 쓸 수 있는지 이 기준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소득 확인 기준인데요. 소득 확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증빙소득, 그리고 이제 인정소득, 그리고 이제 신고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증빙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자,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소 중이 이제 발급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이죠. 그리고 연금소득, 타소득, 종합소득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인정소득이 있는데요. 인정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이제 그 내 소득을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소득이 있는데요. 여기 뭐 임대소득 및 뭐 매출액, 신용카드, 적립식, 수신액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해서 2,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환산을 해서 대출한도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